자, 191페이지 6번 보니까 건물과 임대료 평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제법. 그런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따라서 해요. 건물 원가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시작. 건물 원가법, 임대료, 임대료 사례 비교법.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스톱. 건물 뭐 하래요? 원가법 적용하래. 잠깐만. 스톱.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나중에 잘못 찍어가지고 이의 신청해달라고 막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돼. 왜냐면요. 선생님,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고 수익하는 법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왜 원가법으로만 평가하라고 합니까? 자, 맞아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서는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물을 뭐로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신청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여기 봐봐요. 저기 190페이지 뭐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있죠? 제 몇 조, 그 어차피 몇 조 이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소리 안 됩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시작.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7번.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건물과 그 대지 사용권, 토지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자,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 경매 나오고 그러면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아무튼 그래요.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으로 밑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밑줄.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자, 볼래요. 지금 이 말은 토지 건물이 뭐 경매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요 물건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일괄 매각으로. 그래서 감정가가 3억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3억은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이 다 합쳐진 전체 가격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3억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입찰할 때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입찰할 수가 없어요. 토지 건물 한꺼번에 입찰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밑에 보면요. 이 경우 건물 가격 2억, 토지 가격 1억이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거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어차피 일괄 매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를 하는데 하여야 한다고 하면 돼, 안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네. 다음 8번. 산림의 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인목은 그냥 나무라고 그랬어요. 등기된 나무 말고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된다. 문장 끊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 아까 우리 앞쪽에 보니까 원래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함의 원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신에 우리 산림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토지 면적 몇 제곱미터만 쓰지 그 토지 위에 있는 뭐 소나무 몇 그루, 감나무 몇 그루,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이런 거 다 안 쓰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1억이라 하자. 그러면 1억 안에는 땅값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값도 같이 있어요. 나무값도 같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산지와 인목을 방금처럼 한꺼번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갈게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시험 내주는 게 맞는데 그 뒤에 다른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자,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데 이때 인목 있죠. 나무.
나무를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한대요? 거래사례 비법. 이렇게 우리 조경 이런 거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만의 시세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시세란 게 얼마에 거래가 됐냐, 그 거래 사례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는 거래 사례 비교법. 근데 그 소경목림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그 눈이 안 보이는 나무 숲이 아니고 나무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린 나무들인가 봐요.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은 사실은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묘목 살 때 얼마 들어갔고 뭐 두엄 뿌릴 때 얼마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어놓고요. 9번. 과수원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또 몇 사람은 선생님 과수원은 배가 열리면 그 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안 돼요. 올해 엄청 지금 가물죠. 그죠? 올해 마늘이라든지 양파 수확하니까 다 껍데기가 많이 나와버린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기후가 무난했어. 비도 무난하게 왔어. 그래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올해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3분의 1도 안 돼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토지가치가, 과수원 토지가치가 비싸고 올해는 싸고?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과수원은 토지가치에 준용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렇게. 10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평가. 요거는 이제 그냥 동그라미 2번 정도만.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수익환원법. 근데 요거는 좀 약한 부분이에요. 놔두시고. 11번 중요해요.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그래서 1번 넘겨. 2번, 3번, 4번, 5번을 한눈에 보라고 제가 표 밑에 하나 만들어놨죠. 그 표 하나만 보면 돼. 그냥 표 하나만. 어디? 자동차 뭔지 알죠? 예.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뭔지 알죠? 예. 우리 갔어. 저번 우리 수업할 때 그 건설기계 누가 포크레인 마그님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아니 건설기계 갖고 있으면 했더니 누구 손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요?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 안 나왔다. 야간반, 네, 그래요. 눈 깔아, 나머지 눈 깔아. 해당사 없이네. 자, 이제 볼게요. 자동차란 물건이 있고,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가 있는데, 자동차는 다 있나요, 집에? 하나씩? 있죠? 없어? 그렇구나. 집안이 꽤 어렵네. 자, 자동차는 있잖아요. 사람들의 필수품이 있어서 필수품.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 있는 물건이야. 그리고 자동차는 동종의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시세가 있어요, 없어? 중고 자동차는 시세가 있어, 없어? 시세 있죠? 있지. 나 소나타 샀는데 3년 지났다. 어떤 모델이다. 딱 쳐보면 주변 시세 싹 나와요, 이렇게. 왜? 매매 사례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물건의 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시세가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비중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에요. 근데 선박 건설기 항공기, 선박이나 건설기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 없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만 인정하는 시세가 있는 것이지 보통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시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배도, 건설기계, 항공기도 맨 처음에 살 때가 제일 비싸요. 사가지고 6개월만 지나도 무조건 녹은 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원래 새 것일 때 얼마다. 거기서 녹슨 만큼 헝것이 된 만큼 얼마만큼 가치를 차감시키겠다. 무슨 법이죠? 원가법. 그래서 다시 자동차는 시세가 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은 원가법 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효용가치가 없어졌대. 그러면 자동차가
더 이상 안 굴러간대. 효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게 빵원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 자동차 그 폐차하면요. 휠이 원래 순정 부품이냐 뭐냐 거기에 따라서 폐차시키면 받는 금액이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얘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차가 안 굴러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휠 떼서 팔아도 돈이 되고요. 뭐 스테레오 떼고 범퍼 뜯어가지고 팔아도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놈들은 효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동산도 가끔 나오대요. 동산. 예.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의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동산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요. 13번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그 무용고정자산의 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것저것 제가 써놓긴 다 써놨는데 법이 있어서 영업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권. 우리 그 장사하다 가게 넘기면 권리금 받죠. 그 권리금이 영업 권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권 이런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3번에 두 번째 줄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 수익하는 법 적용. 수익하는 법 적용. 그렇게. 다음 14번.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예. 맨 끝에 고려하여야 한다 있죠. 밑줄 그어봐요. 고려하여야 한다. 맨 끝에 찾았어요?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빨리 한번 읽어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 토지 논이 있었는데 옆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폐유란 게 생길 수 있겠죠. 이놈이 정상적으로 이 주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폐유를 처리해야 되는데 몰래 땅에다 이렇게 부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내 논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내 논이 더 이상 농사질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원래 평당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내 논으로 기름이 얘 때문에 유입됐죠? 그러면 원래 가액 보상 받아야 되겠죠. 근데 다시 나는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농사 짓을 수 없잖아요. 다 긁어내고 복토해야 되죠. 그럼 원상 회복 비용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논에다가 옆에 놈이 이렇게 기름 막 이렇게 막 뿌리고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죠, 사실은. 사실 엄청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법이 강화돼가지고, 근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바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자기 토지가 막 그 지자체에 이렇게 임야잖아요, 임야. 근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고의가 내가 지른 게 아니야. 그냥 원인 불상이 불이 화재가 난 거예요. 나무 홀랑 다 탔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내 과실이 아니니까 그 지자체에서 대체 조림비 책정돼 있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조림을 다시 그걸 해준대요. 예.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조림이 안 되잖아요, 다시. 그럼 형질 변경 신청하면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강원도 고성 막 산불도 크게 나고 그랬다잖아요, 과거에.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일부 불질러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으면 이건 이제 바꿔달라고 바꿔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뭔가 또 장치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예전에는 아마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과는 저는 좀 무관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진짜로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소리 하면 야 불 질러버려. 그래가지고 어디 노숙자한테 살짝 돈 꼬질러 줘가지고 불질러 시켜 뭐 이런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뭔가 아니지 이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뭔가 장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불질러다 걸리면 바로 쇠고랑 찹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 한 장 넘겨가지고요. 어디?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기출지문 193 한번 읽어봅시다. 193 1번. 우리 시장가치 저번 주에 했는데 그냥 그래 그 정도 될 거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그러면 어디? 시장가치는
한정된 시장 밑줄,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자 대상 물건의 자 최고 가액 밑줄, 한정된 최고 가액 밑줄 그라고 했어요. 둘 다 틀렸죠.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수 있는,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지 최고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저 정도의 값에 거래가 될 거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가격이라는 거. 아무튼 틀렸고. 자, 4번, 5번처럼 막 여러 번 지금 나왔어요. 4번. 건물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 무슨 법? 원가법. 5번. 임대료는 적산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임대료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다음. 7번 보니까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하는 법. 어때요? 맞죠? 권리금 아까 이야기했죠? 다음 10번 건설기계 원가법. 맞죠? 자, 8번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 건설기계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그렇죠? 자동차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나머지는 원가법. 이렇게. 네. 9번 동산의 평가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다음.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다. 좀 넘기셔가지고요. 15번 기준 시점이란 15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감정서 작성 완료한 날짜 하면 돼야 한대요. 무슨 날짜?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자, 16번.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주목합니다. 주목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강조했는데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가액 구한대, 가격 구한대. 이거는 적산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죠? 원가법에 대한 내용이죠. 원가법에 대한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오답 준다고 그랬어요. 다음, 그 밑에 거. 17번. 수익 분석법이란 여기 주목. 임대를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죠? 가격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환원법이죠? 어디? 17번.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 인하여. 이거 이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여러분 가격 구하는 게 뭐죠? 수익 환원법이죠. 근데 수익 분석법이라 잘못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작년에 가로놓기 나왔어요. 가로놓기가. 올해는 시험 5개 지문 중에 1개, 2개 정도는 16번이나 17번처럼 뭐 살짝 바꿔서 물어보는 그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작년에 가로놓기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뭔지. 자, 원가법은 가격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원가법. 적산법, 임대료. 거래사례 비교법, 가격.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 수익하는 법, 가격 구하는 거. 수익 분석법, 임대료 구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네. 자, 이제 195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표 보이시죠? 표. 아유, 또 이제 민법 판례 또 하는데 죽겠죠, 요즘에. 근데 다른 학원 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예. 여기만 맨날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학원 학생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하다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안 죽으니까 하세요. 그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튼 힘들더라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법 판례 중요하니까 열심히 잘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민법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민법에서 한 75점 맞고 학계론 50점 맞고 학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건 아닐 것도 같고 아무튼 잘 활용하세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가격 공시가. 근데 부동산은 크게 토지라는 부동산하고 건물이란 부동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왔어요. 작년 말에. 뭐가 나왔냐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가 나왔어요. 근데 근래 이렇게 모의고사 봐도 거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는 거의 언급하지 않나요? 안 나오죠, 잘. 그죠? 왜냐면요. 이런 것은 언제까지 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거든요. 근데 얘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거든. 예,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의 중요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일단 저거 먼저 하고 요거는 안 해도 그냥 답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게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가격 공시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자, 이 물건의 가격이 요만큼이야. 너네들 요 물건의 적정 가격이 요만큼이니까 요거 참조해서 뭐 세금 공무원들 너네 세금 떼릴 때도 요거 참조해서 해라. 예. 보상할 때도 요거 참조해서 해야 돼. 그리고 개인들 그래. 너네 땅 사고 팔긴 하지만 요거 참조해서 요것이 적정 가격이니까 거래하더라도 눈탱이 얻어맞고 그러지 말고 요거 잘 봐가면서 해라 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게 바로 가격공시제도인데 자 먼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주택이라는 건물 가지고 이야기해. 예, 토지하고 주택. 예. 자 토지를 다시 이제 또 나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토지는 너무 가격색이니까 동네 군데군데마다 표준지를 제시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어떤 데는 막힌 아까 이렇게 막다른데 어떤 데는 사거리 해가지고 같은 동네 내에서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군데군데 다 표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알려주고 또 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보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도 여기 같이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다음.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요. 아파트는 뭐? 공동. 연립은? 다가구. 다중. 기숙사.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또 생긴 게 또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표준주택이라는 주택을 준대요. 표준주택이라는 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주택, 개별주택의 가격도 별도로 가격을 공시를 한대요.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거죠. 아파트 이런 것은 누가 기준이고 말고 할 거 없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 가격을 공시하는데 누가 가격을 공시하느냐.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또 그리고 가격을 공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시군구. 그래 지방이라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주관시가 아니니까요. 그래 뭐 지방이라 그래. 근데 이 시군구에는 서울시 양천구도 들어가 있는데 목동 이런 거 강남구도 이 안에 있는데 지방이라 하니까 좀 그래서 아니 봐 괜찮아. 아무튼 뭐 답만 찍으면 되지 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예. 아무튼 뭐 지방이라 해도 어차피 뭐 그게 뭐 다 찍으면 되지 뭐 문제야. 예. 근데 강남구도 이 안에 속해요. 강남구. 예. 평택 살면서 강남구를 지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 자, 아무튼 그래. 자,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표준지하고 개별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돼? 표준이 먼저 나와야지 개별적인 물건 가격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두 사람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우리는 국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그냥 시군구 이렇게 합시다. 국장, 시군구. 자, 표준은 큰 거죠? 큰 거니까 누가 해야 되냐면 국장이 해야 돼. 국장. 표준은 큰 거니까 국장. 다음. 표준을 알려주면 개별적인 물건은 누가 하는 거냐? 시군구청장이 구하는 거예요.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물건은 시군구. 다음. 공동주택 큰 거죠? 큰 건 국장입니다. 국장. 그래서 일단은
큰 것은 국장이 하고 작은 것, 개별적인 것은 신분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하는 일은 기준을 줍니다. 기준. 연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몇 월 며칠? 1월 1일을 기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1월 1일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국장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 해. 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말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죠? 국장 큰 놈이죠. 국장이 하는 걸 갖다가 시군구 따위에서 평택시 같은 데서 장관이 하는 일을 갖다 심의하겠다.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큰 놈은 큰 데도 돌고 작은 놈은 작은 데도 도는 거예요. 국장 큰 놈이니까 어디서? 중앙심의.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줬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별적인 주택, 개별적인 땅의 가격을 구하는데 그래도 주택은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어. 그래서 4달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주택은 몇 월 며칠까지? 4월 30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하는 거고. 근데 온 천지가 땅이잖아요. 주택은 그래도 비싼 것들이 많이 있는데 땅은 각양각색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땅은 한 달 더 준대요. 몇 월 며칠? 5월 31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동주택은 큰 거죠. 큰 거. 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이 다 해요. 국장이 어디 심의를 거쳐서? 중앙.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다시 누가? 큰 거니까. 국장이 주택이니까 몇 월 며칠?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일반 국민에게. 근데 일반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입 닥쳐 하면 안 된대요. 그래 말해봐봐 이렇게 한대.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준대.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 받았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통지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내놓음이 있어요. 네.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네.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 외에 이해관계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 동네에 여기 표준지야. 표준지.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000원으로 평가가 됐대. 그러면 소유자나 점유자는 당사자니까 또 이의신청할 수 있죠. 나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이해관계자거든. 왜냐면 만약 이렇게 되다가 여길 갖다가 정보 수용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 토지 가격 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 당사자 될 수 있는 거죠. 내 말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의신청은 소유자, 점유자만이 가능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 다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서비스. 내일 모의고사 보는데 제가 여러분 요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꼭 하세요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만 했어. 근데 안 나온 거야. 학교로 내일 시험 봤는데. 그러면 우리 민법 원장님한테 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났습니까? 라고 따지면 민법 우리 원장이 뭐라 하겠어요? 속으로 이 학생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왜 저거 학교련 선생님한테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진다는 것은 나를 열받게 한 그 당사자한테 직접 따지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이 뭔지 알아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이거는 장관이 있으니까 장관한테 따져야 되겠죠? 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맨날 그런 식으로 나와. 나를 열받게 놈한테 따지는 거예요. 표준 공동 누가 있어요? 국장. 누구한테 따져야 돼? 국장. 개별 누구한테 있어요? 시군청한테 따져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예. 다음. 시기. 언제까지? 자,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만 이의신청 받겠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제주도 여행 가 있는데 막 공시해놓고 3일 이내 이의신청하래. 그럼 다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우리는 학계로는 공법처럼 막 60일, 90일 이런 거 없어요. 다른 과목처럼. 예. 중개업자는 거래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며칠 이내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60일.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30일이야, 30일. 며칠? 30일. 그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 서면으로. 이의신청 양식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로, 구두로 진술하면 말하다 막 싸움 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와가지고 그 양식서가 있어.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이제 사실은, 책에는 좀 쓰기가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의신청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치. 이메일 있죠? 그렇죠. 그런 조문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안 내주겠죠. 근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양식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하는데 전자문서, 그러니까 이메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이메일 되죠. 과거에는 이제 그 임금 체불하고 그러면 관할 그 노동부에 가가지고 직접 있어야 돼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해버려요. 인터넷으로.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이메일 접수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도 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도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했니? 30일. 그러면 통지도 30일 이내 하고, 너도 서면으로 이의신청했구나. 통지도 똑같이 어떻게? 서면으로, 예, 한다. 이렇게 잡으면 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표준 공동 큰 거니까 국장이 한다. 국장은 중앙심의 거친다. 국장은 연중 가장 빠른 1월 1일 기준으로 뭔가를 지시해야 된다. 그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시군청장은 어디 심의 거친다? 시군구 심의 거친다. 주택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매달 4월까지, 토지는 한 달 더 5월 말까지 이렇게.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의신청은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이의신청한다. 공동주택 이의신청. 개별 공시지가. 예. 표준주택 가격.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이의신청하는 거죠.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어떻게? 서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을 한다. 일단 이 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책을 좀 잠깐 볼 건데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100% 다 이 기출 지문에서만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출 지문만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책을 잠깐 봅시다. 근데 토지 가격 공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이렇게 됐어요. 예, 됐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도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그냥 주목하세요. 책 보지 마봐. 책 보지 마봐요. 책 보지 말고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표준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책 보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 누가 할 것 같아? 국장. 표준. 예. 어디 심의 거칠 것 같아? 중앙. 매달 며칠을 기준으로 할 것 같아? 맞아요. 딩동댕.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여기 책 보지 말라니까. 개별 부동산 있죠? 누가 할 것 같아? 어디 심의? 시무심의. 예. 이거는 땅은 아닐 것 같은데? 매달 며칠일 것 같아? 땅은 5월 말. 건물은 4월 30일이죠? 이거 땅 아니고 건물이지, 건물. 비주거용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며칠? 4월 30일까지. 다음. 여기. 집합부동산. 집합은 대충 딱, 비슷하게 뭐겠지. 누가 있을 것 같아? 어디 심의 거쳤을 것 같아? 예. 매달 며칠일 것 같아? 1월 1일 국장이니까. 맞아요. 다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보지 맙시다. 보지 마. 예. 이게 안 봐도 있잖아. 저것만 딱 익숙해지면 거기다 딱 때려 맞추면 다 된다고. 한번 다시 해볼까? 표준 부동산 누가 했어요? 어디 심의? 국장은 매달 며칠이래? 1월 2일. 예. 개별 부동산은 땅은 아니고 건물이겠지 뭐.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땅 아니고 건물이니까 4월 30일. 끝. 네, 집합부동산. 집합부동산은 뭐 이렇게 다 몰려있나 보지, 뭐가. 예, 예. 자, 누구? 국장. 어디 심의? 매달 며칠 기준? 네, 그래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해야 된다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데 봐도 바탕에 내기가 해. 그래. 그래서 그냥 없이 넘어가는 거니까 요 틀만 잘 잡아놓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세부 내용은 좀 이따 보고 아직 안 나왔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자, 1월 1일이 뭐예요? 기준일이야. 기준일. 4월 30일은 뭐래? 5월 31일은? 기한이야. 기한. 그때까지. 자, 이제 찍어봐요. 개별 공시지가는 자,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에 현황을 기준으로 알아보게 된다. 맞아, 틀려? 개별 공시가의 현황은 1월 1일이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러면 뭐라 생각했어? 5월 31일? 5월 31일 끝에 뭐라 써놨어요? 우리 개별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이 5월 31일이죠? 근데 통상 지자체에 따라 달라. 왜?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니까. 근데 거의 3월 후반 되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하라고 플랜카드 붙여놔요. 그럼 한 3월 말 정도에. 그러면 3월 한 20 며칠 날 개별 공시지가가 다 그 시군구에는 다 결정이 됐단 말 아니야, 지금. 잠깐만. 5월 3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3월 23일 날 결정하면 돼, 안 돼? 되지. 5월 31일 끝에 뭐라 써놨으니까. 그 이전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전만. 그러니까 이날은 기준일이 아니야. 그 이전에만 하면 돼. 모든 부동산은요,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역시 아직 함정은 안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나오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기준일은 전부 다 언제다? 1월 1일.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소리예요? 네, 맞는 소리. 어디? 개별주택 가격의 현황은 1월 1일이다. 아이씨, 다 모든 부동산의 현황은 다 1월 1일이라니까? 요걸,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냥. 요거는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현황은 전부 언제를 기준으로? 1월 1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주택은 4월 31일까지 결정하면 되고 개별 공시가는 5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4월 31일, 5월 31일은 기준일이 아니야. 그때까지야. 모든 부동산의 현황 기준일은 전부 다 언제? 1월 1일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 우리 기출지문 좀 몇 개 줘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4번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잠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주택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메시지거든요. 맞아, 틀려? 틀렸어요.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하는 거 아니죠? 예, 틀렸고요. 5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이거 맞아, 틀려? 단독주택에서 선정하는 거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6번처럼 나온 게 우리한테 제일 편해, 지문이. 6번.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해서 공시한다. 틀렸죠? 6번처럼 문장이 딱 명확하게 틀리게끔 나오면 깔끔한데 아까 5번, 4번처럼 나오면 잠못 읽으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번, 5번, 6번 묶어놔야 되겠죠? 묶어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넘기세요. 자, 이제 어디 볼게요. 이제 다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7번도 보니까 국장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데 세 번째 줄에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이제 이게 용어가 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국장이 시군구에서 심의 거치면 돼요, 안 돼요? 어디 거쳐야 돼? 어디서? 중앙에 거쳐야 이게 틀렸죠? 예. 다음 8번 보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차저차해서 문장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무슨 주택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면 돼, 안 돼? 안 돼. 개별은 누가 하는 건데? 시군구청장이 해야지. 틀렸죠? 9번.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하면 돼, 안 돼? 아니죠.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예. 14번.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 까지? 언제까지? 그리고 이제 14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초에 시작하는 날이 1월 1일인데, 그 게다가 1월 1일 빨간 날인데, 1월 1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하라면 도대체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주택은 4월 30일까지, 토지는 5월 31일까지. 틀렸죠? 네. 15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60일 동그라미 서면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몇 개 틀렸어요? 둘 다 틀렸죠? 30일 이내야.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니까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따져야 되겠죠? 틀렸죠? 네. 다음 어디? 16번.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신청 다 할 수 있다고. 네. 근데 16번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아니, 다 할 수 있다고. 예.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예. 당연히 틀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출지문만 열심히 봐주시면 뭐 문제 없음. 다음 이제 한 장 넘겨가지고 197. 예. 토지 가격 공시도가 있는데 요거 좀 애매해요. 잠깐 좀 휴식 좀 얼른 했다가 끝내십시다. 예.